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모레 이루어집니다. 재판을 보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400명이 넘었다고 하죠.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재판이 생중계되는지가 관심이었는데 법원이 불허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되나요? 예, 이게 재판이 불허가 돼가지고 이번에 지금 방청석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일반인은 30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지정석 내놓고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일반인은 30명밖에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지난달 25일 날 이제 대법원이 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공익성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반대를 하더라도 재판부의 재량으로 일부를 공개를 할 수 있다, 중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재판부는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공개함으로써 갖게 되는 피고인의 불이익, 침해되는 정도가 더 크다고 봤어요. 근데 글쎄요, 제 생각은 이게 모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네. 결론이 어떻게 나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란이 많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고가 나오게 된 이유를 재판부가 직접 국민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달리 이재용 회장은 사인이 아닙니까? 네. 그리고 탄핵 선고 같이 선고가 됨으로써 확정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항소를 하면 또 무죄 추정 원칙이 계속 적용되는 뭐 이런 부분들에 더 무게를 뒀던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실제 이제 재판 현장을 볼 수 있는 시민은 30명이다. 네. 네,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그런데 이게 그 방청권을 추첨할 때 400명이나 몰렸다고 해요. 박근혜 예. 전 대통령 재판보다 뭐 경쟁률이 치열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일단은 그 30명이 상당히 좀 적은 수인데 왜냐하면 피고인이 그 5명이다 보니까 관련된 가족이라든가 뭐 이런 걸 빼다 보니까 30명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률은 더 올라갔습니다. 그 5월 23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그 비율 경쟁률이 7.7대 1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15대 그 1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새벽부터 이렇게 그 몰려들길 뿐만이 아니고 이 절차가 아주 그 꼼꼼했습니다. 처음에 응모하는 절차에서부터 신분증을 확인하고 왜냐하면 이제 혹시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이 대여하면 안 되니까요. 그 추첨을 할 때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 담당하시는 분이 그야말로 마술의 모습처럼 아주 공평하게 돌리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발표가 되었던 것인데 지금 아마 헌재 같은 경우는 796대 1이었지만 재판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이 그 가장 높은 기록이었다. 그 지난번에 그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 14.5대 1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15대 1을 상회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고 역시 그 세기의 그 재판 결국은 이제 그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에 관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있고요. 또 이것이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유무죄, 뇌물죄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아. 네. 그런데 이 경쟁률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높아졌는데 일반석이 그때보다 줄었어요. 그래서 모인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더 많습니다. 네. 그때는 500몇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자, 교수님 그러면 네. 이렇게 재판을 직접 보겠다고 몰리는 그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직접 보고 싶은 건 누구나 거의 같을 겁니다. 어떤 사건, 유명한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어떤 참여에 대한 우월 심리들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은 건데 역사적 공간에 참여를 하고 싶다. 기록 참여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내가 같이 있었고 그 네. 기록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런 심리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여론의 향배도 어떻게 될지 좀 주목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 이제 결과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뇌물죄 성립이 되는데 뇌물죄가 성립되는지에 따라서 횡령이라든지 재산 국외 도피에 관한 형량도 달라질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뇌물죄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일단 경영권 승계와 대가성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특검이 주장하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과연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 있는 부분이 일단 규명이 돼야 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미르 K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삼성하고 만나서 독대를 한 부분에 독대를 한 상황에서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네. 정황 증거밖에 없는데 과연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받아들여 줄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대그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 공동체 한 지갑을 쓰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이 그 뇌물 받는 과정에 관여를 했으면 그 경우에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말인데 비타나 V를 처음에 사줬다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로 블라디미르로 갈아탔단 말이에요. 네. 삼성은 여기에 대해서 헬그스트란이라는 말 중개상하고 직접 거래를 했고 나중에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라오싱을 들여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게 계속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이 네 가지가 저는 쟁점이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레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